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2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제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스루풋 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업손익 인과관계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도 스루풋 회계로 개혁해야 한다. 효과적인 분석은 실현 가능성 높은 전략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최근에 지금 본격적으로 그 원가 회계에 의한 2024년도 그 영업 잠정 실적 음, 그15% 이상의 그 변동이 있는 기업은 그 원인을 변동 원인을 좀 기술하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수십 개 업체를 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원가 회계란 것이 영업손익 증가원인 복잡하고 은폐 요소가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S는 Q 곱하기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고 감소했느냐 하는 얘기는 수량에 대한 원인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판매 가격의 그 변동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매출총액을 내는데 매출원가 원가라는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에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빼는 산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총액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내려갔다 이걸 또 얘기해야 되고 재고 증가 원인도 또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왜 또 증가했냐 그러면 그 밑으로 또 파고 내려가야 돼요. 총 제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원재료 가격의 증가 원인을 또 밝혀야 되고 가공비의 증가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추가 작업들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공시를 한다면은 이런 단계별로 공시를 해줘야 올바른 공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매 관리비가 뭐 때문에 또 증가하고 내려갔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 이익이 나오는데 영업 이익 한 가지만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한 3단계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귀찮다 이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래서 공시하는 부서 사람들이나 그 조직에서 소설을 쓰게 만드는 거로 보입니다. 이 회계라는 것은 내러티브로 설명해서 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계속 소개하는 스루프트 회계라는 것은 영업손익 증가 원인이 단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재래비는 원재료 가격 변동 원인만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운영 경비로 다 그 인식을 하니까 증감 원인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재고 증감이 어떻게 됐다, 뭐 매출원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이렇게 이 간단 명료한 세계가 있는데 왜 이런 세계를 우리는 21세기에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원가 세계와 디커플링 하라. 무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박윤선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1월 21일 22시 44분 36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사공항 사장을 지냈다. 그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전라남도 광성 출신이고 1955년생이면은 뭐 은퇴를 할 쯤 됐고 지금 70이 우리나라 나이로 70인데 칠순이 됐는데 은퇴할 만한 나이 됐죠.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를 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글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찰 대학원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살 당할 만 할지도 모른다. 음,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또 사건이 나오네요. 이제 이 재판에 쏠리는 중립 이르면 법원이 정쟁 휘말려 1월 21일 날 18시 36분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돼 탄핵 심판전 결론 내야 목소리도 요거 한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법원이 633 원칙에 의해서 선거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좋은 건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결론 내는 것. 1심은 지금 유죄 판결이 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대통령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빨리 확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법원이 이 사법부가 공정하게 윤 대통령 사건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재명이 것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조율 지지통신 편집국에서 1월 22일 11시 1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상이 21일 오후 제2차 트럼프 미 정권에서 취임한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회담했다.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바로 취임하자마자 루비오 국무장관을 찾아가서 또 취임식에 안에는 못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국무부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시바 총리의 방미 이거를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빨리 좀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발빠른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무장관이 가가지고 지금 일정 잡기도 좀 어렵고 지금 상황이 깝깝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깝깝하게 느껴지겠죠.
트럼프 복주, 개막의 대혼란에 빠지는 세계, 그래도 일본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 타격하는 방법이 읽기 쉽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읽기가 쉽다 이거예요. 아,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USA, 철저한 반중, 또 관료기구나 진보적 세력에 대한 보복, 이렇게 미국 퍼스트 반중 보복이라는 세 개의 기축이 명확히 나와 있다. 외교 면에서도 조기의 성과를 지금 노릴 것이다. 거기에 그 일본이 대응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성과를 서두르고 그에 따라 변화도 빠르게 가셔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의 DEI 이거를 그 전환시킨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하고 그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일본은 트럼프의 첫 타격이 아니다. 세 번째, 트럼프 당선인이 어린아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열중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후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일본 가다카나로 되어 있는 후시라고 발음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안 찾아봤어요. 일본어 그 좌판 입력 하는 것도 그 마땅 없고 그래가지고 영어하고 한글뿐이 이제 입력이 안 돼서 뭔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후시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일본 행보는 어떠한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가 침체된 중국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해 옥죄면 시진핑 지도부는 그 대응에 쫓겨 대만 통일을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장점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트럼프의 요거 잊어버렸는데 이시바 총리만 어, 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럴지. 일론 머스크 경례 논란에 대한 발언, 차드 대 구즈만 타임지에서 1월 21일 화요일 오후 9시 19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어, 대통령 취임 축하 연설 과정에 가슴에 그 오른손으로 가슴에 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뻗치는데 이게 독일식 그 하이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어떤 매체는 이 로마식 경례 했나요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사람들은 나치 경례와 비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네요. 이게 뭐 올리는 게 꼭 글쎄요. 그 히틀러의 그 전유물 전매 특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우리가 옛날에 그 2차 대전 영화도 봤지만 하이 히틀러 제가 지금 콧물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조심해야 되고 독감 예방 주사를 게을러 가지고 안 맞고 있다가 결국 오늘 맞고 왔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시고 의사도 아이 좀 빨리 좀 맞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가져온 약이 좀 재고가 있어서 좀 그냥 바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제 무료니까 자관 당분간 뭐 저기 그 뜨거운 목욕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또 그다음에 뭐 음주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있습니다. 제나 부시 헤이거 조지 W 부시 아빠의 바이럴 취임식 표현이 가족단체 채팅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레이첼 라포사스, 레이첼 맥네이더가 피플지에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2시 5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무슨 거기 때도 왔었죠. 그 서거 몇 주년 그때도 왔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인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 전 그 부시 대통령 그 CIA 국장도 출신인 그 아버지 부통령 아니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게 이 부시 W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 완전히 그 논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넌 정치를 해라. 음, 이래가지고 대통령 시켰는데 무슨 영화 비슷한 거 있죠. 그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아, 나는 대통령 그러면 하면 하는데 부통령 그 체니인가 그렇죠. 그 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결국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체니가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부통령이 사실 많은 일을 했고 어, 이 조시 대통령은 조지 대통령은 이게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놀아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희들 아빠도 나쁜 영향을 받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를 탓할 수는 없어.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 말을 살펴보세요라고 그녀는 방송 컷전에 44대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얘네들 그 미국식 그 언어 표현이 직역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반 언론 매체라기보다도 그 기사거리 만들어내는 것도 기자의 역량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클린턴 그 여성 스캔들이 있던 미남이죠. 이 정도면은 그 이런 그 바람핀 남편을 대불고 사는 그 클린턴 여사도 대단한 거죠. 그뭐 이혼해봐야 뭔 소용 있겠어요. 이분도 정치적인 감각으로 둘이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리드 이 뉴스에서 21일 날 1월 21일 날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전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백악관에서 이제 좀 주인을 맡는 새로운 주인을 맡는 그런 사진인데 참 이런 평화로운 인수인계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인계 하기 전에 그 워싱턴에 있는 어, 워싱턴 DC 세인트에서 예배를 한다. 뭐 특별히 취임식 하는 날 그 멜라니 여사인가요? 음, 이게 뭔 패션인지 모르지만은 장관 모델 출신답습니다. 그 막내 아들, 야, 이 친구는 키가 뭐 2m가 가깝다며요. 장관 이쁜 엄마하고 또 키 큰 트럼프하고 해서 그 좋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몇 시간 만에 존 볼턴의 보안 세부 사항 종료.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그 읽어봤더니 케이틀란 콜린스 CNN 1월 22일 수요일 오전 5시 4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전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일기 때 이제 그 트럼프 보좌관에서 밀려나면서 그 신변 보호라는 그런 게 종료됐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보호를 복원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주 밉상이었던 모양이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완전히 그 더 매파적인 그런 존 볼튼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그 존 볼턴은 그 비밀 경호 하지 말어. 그게 끝내.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 트럼프만이 아니고 그 존 볼턴도 이란 혁명 수비대 한테 암살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경호 보호를 했었는데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자기한테 충성 안 했던 애들은 알자리 없는 것 같아요. 오하뉴스 안보 위의 분쟁도 필연적 세계 평화 미국의 이익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방장관이 국무부 첫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분쟁도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도전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갈등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이런 게 핵심적인 용어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 증진을 바랍니다. 우리의 국익과 그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그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윈윈하려면은 같이 이 뜻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미국은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한다 그래도 말이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는 자기네하고 동맹을 맺는 나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계 패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직선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어 화법이라는 게 돌려 돌려 얘기하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를 유지하는데 이익이 서로 맞도록 그 한 나라끼리는 잘해보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인아규레이션 취임식이라는 거가 ABC, MBC 시카고에서 어, 풀 영상을 그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어, 전임 대통령하고 그 신임 대통령하고 들어오기 전에 전 대통령들이 먼저 입장을 해가지고 아까 그 조시 부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들어와서 먼저들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오른편에 쓰고 이쪽은 왼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멜라니 여사하고 이제 아들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리를 하는 그 입장하는 것부터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가치라고 그럴까? 뭐 자기네들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격식을 차리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부통령 그에 대한 선서를 법원장인가요? 그 성서를 손에 얹고서 이 부통령은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 어린 자식을 안고서 그 선서하는 모양이고 미국은 국내외의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모든 해외의 적들에 대항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 헌법을 수호하다 신이시여 그러니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대통령 성서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 이런 거를 좀 캡처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신이 도와주기 바란다 이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선까지 끝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순서가 유대 랍비의 그 축도라고 하죠. 그 마지막 그 끝에 항상 신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뭐 지금 미국인들한테 그 행복을 뭐 보호해 달라는 그런 다들 취지죠. 어, 유대 랍비 여기 그 유대식 그 땅똥 모자인가요? 그 이런 모자 쓴 게 보이네요. 미국은 위대함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빛의 등대이자 역사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캡처를 했고 두 번째 신사가 이 개신교 흑인 목사가 축도를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은 그 어떤 원고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역시 그 기도발은 개신교 기도발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두 손을 벌리고서 그 신에게 음, 미국한테 신의 가호를 그 축도하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카톨릭 그 신부가 와서 하는데 이 카톨릭 신부는 원고를 들고 나와서 조용히 읽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슬람 쪽에 뭐가 이 종교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채택을 될 수 없는 거죠. 이슬람하고는 지금 유대 랍비가 나왔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미국 그 대통령 전용 헬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질 바이든 여사가 탑승을 하고 그 트럼프 부부가 이렇게 배웅하는 퇴임 대통령은 헬기로 이제 집에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 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힘든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그참 부럽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그 정권 이양의 이 취임식을 보면서 자, 맨 앞에 얘기했던 영업손익에 대한 손익 문제, 그거에 대한 원인, 영업손익에 대한 원인들 표현하는 거를 수준이 이렇다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맨 첫 페이지에 스루프스루 좀 손익을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업이익까지면 그 연결 중에서 자기 이 본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대건설도 연결 자회사의 해외 사업 영업 손실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연결 손익에 대해서는 원인 같은 거 얘기하지 마.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연결해서 어떻게 원인을 쓰냐. 그러니까는 이게 내러티브 소설들을 쓰게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제철도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60.6%가 내려갔는데 건설 시장 부진 심화와 저가 철강제 수입 증가로 매출 및 손익 감소했다. 그러니까 철강제 수입 가격이 증가해서 자기네 판매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맨 앞에 얘기한 대로 이 중국이 덤핑질을 했다. 그런 노골적으로 직선적인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는 이틀 전인가도 했지만은 오늘 뉴스에 LG 디스플레이 1년 만에 흑자라고 돼서 제가 물음표를 달았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 831억 원은 4분기는 영업이익이 나온 건 맞지만은 이 표현들이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최지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2일 15시 16분에 보도한 얘기인데 전년도에 2조 5천억 적자였는데 연결로 5,600억으로 그 영업이익이 2조 원의 영업손실이 개선이 된 거예요. 77.7%. 그럼 회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원인을
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로 전년 대비 매출이 성장했다. 매출은 24.8%나 크게 성장했어요.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싸기 때문에 물량을 밀어낸 건지 어떤 건지, 차관 매출 성장한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수량이 올라간 거냐 단가가 올라간 거냐. 아까도 그 수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매출액이라는 게. 이런 얘기도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구조적 원가 절감 활동,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운영 효율화 등 통한 손익 개선 적자폭 축소. 그러니까 이게 원인 분석하고 뭐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 소설 내러티브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회계라는 게 정확한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이 대책을 세우고 그 주주들도 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흑자란 표현은 과연 적합한 표현인가? 4분기만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은 맞고, 작년 연간 영업손실은 5,606억 원으로 전년비 적자 2조 원 줄였다. 4분기 흑자 전환에도 일회성 비용 수요 부진 탓 시장 기대치 크게 하회. LG 디스플레이 올해 연간 실적 흑자 전환 예상 강조. 분기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올 한해는 털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상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